안녕하세요. 두발레발 영시파입니다. 저희가 그 세계 일주를 계획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5월쯤이죠, 5월쯤. 5월쯤부터 했으니까 1년이 훨씬 지났는데 1년 동안 어디 가자 이렇게 뭐 그냥 생각만 한 건 아니고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를 다 짰거든요. 저보다 오히려 이제 영신맘이 더 많이 짰는데 그것들 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랑 뭐 지도에 대한 거 노하우 이런 것들 조금 공유도 할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를 준비만 하는 것도 한 1년 정도 보통 하거든요. 저희는 좀 초반에 한 4, 5개월 정도를 엄청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갈 날짜가 이제 다가올 때쯤 업데이트를 차근차근 하려고 지금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희처럼 준비하고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약간이나마 팁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이제 노트북 화면인데요. 제가 구글을 띄워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파일을 영신맘과의 파일 공유를 구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서를 서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버전이 달라지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이때 문서와 이때 문서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서를 동일하게 수정하고 동일하게 가공을 하고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구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혼자 여행 가시는 분한테는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서를 보기 위해서 항상 노트북을 켜고 그 파일을 불러들이고 이 화면을 불러오는 것보다 저는 구글을 통해서 태블릿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이 구글 통해서 이 문서를 그냥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뭐 세계 일주에 대한 여행 일정이랑 영심이 애견을 데리고 해외를 가야 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문서 준비할 것들 거랑 저희가 세계 일주 하면서 그 업체 같은 곳에 좀 제안을 해서 좀 그 협찬을 받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주 간략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세계 일주 시트예요.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죠. 여기는 여행 일정에 대한 것만 있고 관광지 같은 거 그리고 영심이 서류들 그다음 제안서만 있는 거고요. 실제 여행에 대한 디테일한 약간의 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게 이제 세계 일주 정보에 대한 파일이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행국 정보, 날씨, 국경 정보, 영심이 관련된 거, 뭐 항구 정보, 일정, 준비물, 차량 선적. 저희는 차로 갑니다. 차량 선적, 그다음 인적 정보, 뭐 자동차 영문 등록증, 그다음 제한 업체 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놨어요. 여행국 정보에 보면 뭐 이 표는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여행에서 볼 수 있는 표예요. 그리고 요만큼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만큼까지만 나와 있고 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만든 표입니다. 따로 만든 표고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방문할 국가에 비자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 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며칠 동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문 국가는 노랗게 칠해놨고 그리고 비자가 필요한 곳은 X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눈에 띄게. 그래서 쭉 내려보면 뭐 멕시코 무비자이기 때문에 90일 표시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저처럼 가실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저희가 왜 해외 안전여행 쪽을 참조를 했는지는 저희도 비자 파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뭐 그 방문 국가에 해당 뭐 나라의 상태라든지 비상 상태인지 뭐 내전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요. 지금 저도 5월달 그러니까 작년 처음 계획한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이걸 작성하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어 있을 거니까 해외 그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그쪽 가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새로 하실 분들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U 회원국은 이제 EU에 따라서 저희 뭐 영심이에 대한 EU 패스포드 이따가 나오겠지만 영심이에 대한 것 때문에 EU 회원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놨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예방접종 그 해당 나라에 가야 되는 이제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쪽 해당 나라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이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풍토병,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고, 순서는 그냥 여행 순서예요. 어떤 나라가 먼저 갈 건지에 대한 순서인데 아직 표기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드론은 저희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규정, 이 규정 사이트는 제가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드론에 대한 규정 사이트, 규정에 대한 거를 또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사이트 가서 계속 보기가 힘드니까 드론에 대한 규정을 정리를 해 놨고, 그다음에 동물은 이제 저희 영심이랑 가니까 저는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 아마 동물과 가실 분이 아니면 요 카테고리는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또 그리고 이동통신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어떤 나라는 어떤 통신사가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요 정도 여행국 정보에 대한 거는 요 정도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고, 위에 나온 것처럼 바로 까먹기 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논리투싼부는 저희 영심이 때문에 지금 알아놓은 거고, 펫트래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트도 해외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을 그 뭐랄까 수입이 아니라 그치 입국시킬 때 뭐 필요한 것들을 그 따로 만들어 놓은 민간 사이트고, 블로그는 이제 그 어떤 분이 반려동물을 해외로 비행기로 입국시키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하는데 거기 서류가 있어서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링크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 보시면 이 밑에 있나보다. 보면 전 국가에 대한 게 있죠. 이제 여기서 제가 방문해서 사용할 것의 국가를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여기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 사이트는 아니에요. 결국 민간 사이트예요. 이것도 그래도 정리가 좀 나름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사이트를 참조한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몽골을 한번 볼까요? 아니야, 몽골 보지 말고 가까운 걸 보죠. 러시아 볼까? 러시아 한번 볼게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는 제가 반입 가능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반입 가능. 여기 있네요. 러시아 보면 드론의 규정이라고 써있고,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써있고, 어쨌든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죠. 드론 반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와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 문서에 러시아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써놓은 건 드론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란을 한번 볼게요. 이란은 100%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란이죠. 이란을 누르면 반입이 안 되죠. 밴드 있다. 드론이 반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 그래서 반입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업데이트한 것도 반입 불가라고 되어 있죠. 이란을 제가 뭐 지금 갈 것처럼 표기를 해놨는데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죠. 이란은 차가 까르네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발급받으려면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기 따로 이렇게 사설로 이렇게 발급해주는 분이 계신데, 후세인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란을 지금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 계획은. 아무튼 요 문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행국 날씨 한번 볼까요? 여행국 날씨는 제가 이제 이거 해외 안전에서 본 건 아니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본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나라별 평균
나라별 평균 온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기준으로 나라별 평균 온도, 1년치 평균 온도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어요. 왜냐, 저희가 방문해야 될 국가가 몇 월에 가야 날씨가 괜찮은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행 일정에 대한 거를 좀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몽골에 뭐 한 2월에 갈 거야. 2월에요? 밤에 영하 23도입니다. 영하 23도. 밤에 영하 23도, 그 낮에 영하 11도예요. 가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가죠. 지금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4월이나 5월에 가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몽골에. 그리고 뭐 그리스라든지 네덜란드 방문 예정 월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의 날씨를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나라에 적절한 날씨에 가야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요것도 참고 삼아서 이렇게 만드셔서 직접 가공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 정보, 참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국경에 대한 정보를 가공해 놓은 그곳이 있고요. 요 맵을 제가 제 구글 지도에다가 구글 지도는 아니고 맵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요 국경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지나가야 될 나라에 저희가 통과할 국경이 하나만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국경이 여러 개인 국가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경 정보를 해놨고, 요건 이 좌표는 구글 지도의 좌표입니다. 구글 지도에다가 제가 이 좌표를 집어넣으면 그 국경에 대한 위치가 나와요. 그거는 이따가 지도 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국경에 대한 정보도 기입할 수 있으면 기입해놨고, 뭐 이런 같은 거, 뭐 5월 중순에 10월 말까지만 열린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파미르 하이웨이 지나가는 거, 뭐 24시간 운영을 한다 안 한다, 혹시 몰라서 국경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경우 국경을 2개 정도는 무조건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회할 수 있도록, 만약에 뭐 이 국경이 저희가 못 지나간다 그러면 우회할 수 있도록 국경을 2개 할 수 있는 곳은 2개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놨죠. 거의 전 국가들을 다 해놨어요. 네, 쉥겐 지역, 뭐 유럽은 쉥겐이라서 국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쉥겐 지역들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딱히 뭐 비고를 넣어놓은 건 없고, 지나가야 될 위치 국경만 해놨어요. 비쉥겐들이 이제 국경을 통과하면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아마 저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렇고, 영심이 관련된 거, 영심이 관련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유럽 쪽 갈 때 뭐 필요한 것들, 뭐 이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문서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마 동물이랑 뭐 비행기 입국을 하더라도 유럽 쪽은 이렇게 챙겨 가셔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 간소화될 수도 좀 이런 챙겨야 될 것들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 그 검역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저희 나라의 그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뭐 답변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갈 때 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항구 정보. 저희는 이제 배도 필요해서 배로 이동할 곳이 페리로 차를 싣고 또 이동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예전 기준으로는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는 동해에서 배를 띄워서 러시아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해 페리가 망했기 때문에, 부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항에서, 제가 아는 지금 최신 버전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로만 차를 선적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일정에 대한 거 있는데 요 일정은 지금 나중에 추가로 업데이트 할 거고, 일정은 이따가 파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물들, 뭐 차박에 필요한 것들, 가방에 필요한 것들, 여권,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것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차량 선적에 필요할 때 뭐 작성해서 보내줘야 될 것들 이렇게 있고, 인적 정보인데 뭐 아직 기입하진 않았고요. 그 실제 국문으로 된 자동차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를 반납하고 영문 등록증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문 등록증이 너무 어접해서 그 대신 사람이 출력한 걸로 여기다가 국가의 그 직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국가 도장을 찍어줄 수 있냐 했더니 대부분의 다른 시도청 이런 데서 다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출력해서 저는 이제 강서구 시민이기 때문에 강서구청 가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영문 등록증이 너무 허접하다. 그래서 뭐 반려당하거나 또는 뭐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쉽게 통과를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대사관에 연락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오히려 나으니까 이렇게 출력해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끝에 제안하려고 했던 제안 업체들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간략하게 지금 세계일주에 대한 문서 세계일주 정보 간략 문서를 작성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여행 일정에 대한 거, 디테일한 일정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